네, 안녕하세요. 세계경영연구원 조용센터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코스피 기준으로 3%가 넘게 빠지면서 분명히 주식시장이 무언가 좀 이상하긴 하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진 않는다. 라는 마인드가 상당히 팽배해져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월요일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기 어려웠었던 폭락. 무려 종가 기준으로 8.7% 그리고 장중에 무려 10.8%나 빠지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일 하락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탑 7에 들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인 하락이 좀 나온 상황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하락률이긴 했습니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기술적인 접근에 의해서는 이론적으로 최대 빠질 수 있는 위치가 2600포인트 전후였거든요.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반기 낙폭이 최대로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구간 역시도 2600포인트까지로 최하단을 잡아놓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것도 이상할 게 아닌 게 실제로 지금 선행 PER,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선행 PER이 이미 2600포인트 기준으로 8배 중후반 정도니까 이거를 이탈하는 건 역시도 2600포인트를 이탈하는 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중동의 정세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대외적인 최악의 시나리오를 모두 가정해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2600포인트를 이탈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죠, 실제로. 근데 그거를 불과 하루 만에 2500포인트도 이탈시키고 장중에는 2400포인트도 이탈을 시키면서 기록적인, 그러니까 이날 하락폭이 234포인트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아까 보여드렸었던 일일 하락률 기준으로 봤을 땐 5인데, 이게 지금 과거 뭐 9.11 테러, 뭐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때랑 지금 지수의 레벨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 포인트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률 포인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기준으로 일간 최대 낙폭이었다는 겁니다. 8월 5일, 그러니까 엊그제가. 상당히 패닉이었죠. 저 역시도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 수준의 공포 수준도 사실 넘어섰고, 어떻게 보면 패닉셀, 소위 말하는 패닉셀, 발작적 매도가 좀 나왔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뭐 그 원인 중에 뭐 많은 설들이 돌았죠. 실제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이슈부터 시작해서 AI 버블 논란부터 시작해서 경기 침체 관련한 갖은 연결고리들이 묶여지면서 실제로 아시아 증시 특히 하나의 바스켓에 묶여 있는 일본, 한국, 대만 각권 이쪽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이상하게 꼬이면서 아마 발작적 매도가 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장 좀 신빙성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건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역에 몰아닥치면서 한국, 일본, 대만 각권 등 추세적인 훼손이 상당히 심했었던 한 주입니다.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파동이 여기서 회복을 모색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재차 변동성을 확대시킬지 사실 그 누구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상 범위 레인지 내에서 그러니까 하반기 예상 범위는 대략 2850에서 2600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 부분을 지금 하루 만에 다 이탈시키고 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선행 PER이
중반, 초반, 초중반까지 내려온 상태고 후행 PBR, 그러니까 보수적인 후행 PBR 같은 경우는 지금 1배 미만으로 내려간 상태거든요. 국내 증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영역임에는 틀림이 없고 분명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여전히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그랬고요. 상대적으로 일본 증시를 계속 좀 추적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점 자체가. 그러니까 일본이 조금 올라가는 느낌이면 일정 부분 따라가는 약간 후발주격 증시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짙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번 변동성이 발생하면서 코스닥이 그래도 좀 자리를 찾아올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좀 털리면서 조금은 건강하게 시장이 재편될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소 좀 힘든 그런 시기를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코스피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사실상 국내 증시를 지탱했었던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지금 신저가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완성차도 많이 무너졌고, 뿐만 아니라 기아, 금융 쪽들도 최근에 분위기 좋았었던 금융 쪽도 많이 무너졌고, 예, 대표적인 성장 업종으로 불리우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 플랫폼 업종들도 신저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살아남는 업종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유일하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오늘 실적이 막 그렇게 썩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이 꽤나 많이 올라와 주면서 어떻게 보면 그나마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이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바이오가 그 중심에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 3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이제 어느덧 시가총액이 68조 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꽤나 시장 지배력이 많이 높아진 상태고, 지금 최근 바이오 시황 트렌드가 좀 급변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지난주 주초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에서 알테오젠을 비롯한 HLB, 삼천당제약, 소위 말하는 바이오테크 종목들의 상대적 강세 흐름이 눈에 띄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번 반등장에서 그렇게까지 막 시원한 반등이 나오고 있진 못하고, 그리고 오늘처럼 코스피 내의 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치고 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 알테오젠, 그리고 HLB, 삼천당제약 같은 종목들이 크게 유의미한 반등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지금 또 2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막바지에 지금 다다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바이오 패권 자체가 서서히 코스닥 쪽에서 코스피의 숫자가 좀 나오고 있는 바이오 쪽으로 좀 넘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전히 코스닥이 많이 빠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방송 중에서 코스닥 150의 평균 PER은 여전히 170배, 180배 정도 수준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온전히 에코프로 형제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바이오테크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 랭크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 많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올 한해, 작년부터 해서 올 한해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찾는 그러한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대안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에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로 지금 수급이 좀 집중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좀 분위기가 넘어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본다면 당분간
물론 지수가 자율 반등에 계속 좀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을 만한 업종은 바이오 쪽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바이오 내에서도 상반기 동안 오랜 기간 강세 흐름을 유지했었던 독보적인 강세 흐름을 유지했었던 그러한 일부 바이오테크 종목보다는 그래도 이제는 좀 키맞추기 성격을 통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코스피의 실제 전문 일반 의약품 관련한 기업들 이런 쪽들로 좀 힘을 좀 더 보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5% 공략주 바로 코스피에 속해 있는 대웅제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참 말이 많은 종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히스토리가 상당히 길죠. 최근 그리고 뭐 최근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작년이죠. 작년 이맘때 어쨌건 메디톡스와 보툴리뇽 그러니까 보톡스 관련해서 균주 소송 자체가 일단 1심을 일부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뭐 상고하고 지금 여전히 나부타 그러니까 대웅제약의 보톡스는 계속 판매를 하면서 좋은 실적을 거둬들이고는 있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건 2심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또 뭐 2심에서 또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서로 그러니까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에 서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다면 결국에 또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5년 길게는 뭐 7년까지도 최종 결과가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대웅제약의 톡신은 그러니까 보톡스 같은 경우는 판매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처럼. 뭐 물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 자체는 많이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할인 요인들이 계속 좀 적용을 받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휴젤 역시도 관련한 리스크가 없지 않아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메디톡스와 톡신 관련해서 그러니까 균주 관련해서 계속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런 리스크 속에서도 시장에서는 계속 프리미엄을 얹어주면서 휴젤에 대한 성장성 이런 것들이 계속 반영이 됐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신고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코스닥 150 그러니까 코스닥에 속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 주체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대웅제약 역시도 그동안 오랜 기간 할인받아서 평가가 만들어진 이 가격권들 실제로 주요 빅5 그러니까 코스피 빅5 관련한 의약품 관련한 기업들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을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실제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심 역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소송 자체가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동안 판매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톡신 관련한 제품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대웅제약이라든지 휴젤 같은 경우 혹시라도 패배할 것들을 염두해서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균주에 대해서 개발을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판매 중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새로운 균주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또 톡신에 대한 허가 가능성이 또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한 리스크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여서 작년에 주가 하락이 있었고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에서 반응은 좋다라는 거예요. 나부타가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리스크로 인해서 할인 받아왔었던 그 가격권을 이제서야 지금 코스피의 가격이 나오고 있는 주요 의약품 관련한 업종들이 이제 치고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닥권을 탈피할 수 있을 만한 수급 주체들이 유입이 될 만한 환경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제약 같은 경우는 하단은 많이 닫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그동안 오랜 기간 묶여왔었던 그 수급 주체들이 꼬인 것들이 풀리면서 하나둘 풀리면서 이제는 좀 상단을 좀 많이 열어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서 좀 대응 제약을 좀 들고 왔습니다.
한번 잘 복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